언제 보아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그 시절 오락실 주인 아저씨의 장명 센스가 빛나는, 그런데 그 제목이 신기하게 전국 대부분의 오락실에서 비슷하게 불렸다는 오락실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내가 아는 그 틀린 제목이 있는지 게임을 알아보러 출발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파이널 파이트입니다. 1989년에 나왔죠. 제가 다니는 오락실은 1990년 초에 등장을 해서 완전히 초대박을 친 게임입니다. 한 판 하려면 30분은 최소한 기다려야 되는 게임이고요. 납치된 시장의 딸,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버전은 일본어 버전 뿐이었죠. 대부분의 오락실에서는 국제 버전이었기 때문에 제시카를 제대로 본 친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파이널 파이트, 이 게임은 워낙에 유명한 게임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파이널 파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때 이 게임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파이널 파이트라고 적혀있는 곳보다 스트리트 89, 89년도 게임이니까요, 그렇게 적혀있는 오락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게임 했던 친구들은 스트리트 89 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게임이 유명해지면서 제대로 된 게임 제목 파이널 파이트 하러 가자 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와리가리 아시죠? 이 게임의 고수가 되려면 무조건 와리가리 이 기술을 배웠어야 됐죠. 스틱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와리가리를 하려면은 스틱의 컨디션이 꽤 좋아야 되거든요. 중립 상태에서는 스틱이 딱 서 있어야지 되는데 상태가 안 좋은 건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제자리로 잘 안 오거든요. 중립은 어떻게 된다고 하지만 그 상태에서 와리가리를 하려고 하면 정말 잘 안 됩니다. 좌우로 탁탁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박자를 맞추면서 흔들어줘야지 시전을 했는데, 그것도 체력이 적은 잡졸들이나 첫판 보스한테나 박자를 맞출 수 있지. 두 번째 스테이지, 이 보스는 정말 도트 단위로 체력이 빠지기 때문에 와리가리 하다가 손에 쥐납니다. 지금 보시는 플레이 방법은 나중에 해법이 나왔으니까 좀 쉽게 플레이를 했었지, 이 방법 없을 때는요 정말 장인 정신 하나로 와리가리를, 이 보스 잡는데 3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코디로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다이로 한다고 해봐요, 아 정말 답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잘하는 친구를 보면은 뒤에서 감탄이 절로 나왔죠. 이 자동차 부시기 보너스 게임도 그 당시엔 굉장히 신선했고요. 나중에 스트리트 파이터 2에서 보너스 게임으로 자동차 부시기가 또 나오잖아요. 굉장히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동차를 다 부시고 나면 악당이 등장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을 보면은 왠지 모를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는 스트리트 89라고 불렀지만요, 그 제목도 살짝 틀린 거더라고요. 원래는 스트리트 파이터 89로 나오려고 했던 게임이라고 합니다. (1987년) SNK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사이코 솔저. 슈팅 게임인데 4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스테이지에서 싸우는 독특한 슈팅 게임입니다. 캡콤의 손손이라는 슈팅 게임이랑 방식이 비슷하죠. 지금 음악이 나오지만요, 게임 최초로 보컬이 부른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게임입니다. 오락실 가신 분은 아시죠? 그 시절 스피커 소리가 그렇게 음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음악 소리는 귀에 잘 들어왔거든요. 오락실에서 이 게임 한판 하고 집에 갈 때 어느샌가 내 입에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게임 음악이 명곡이라는 거겠죠. 네, 앞에는 다 몰라도 마지막에 사이코 솔저 이거는 확실히 불렀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했지만요.
사이코 솔저 이거 나왔던 거는 일본어 버전이고요. 지금은 보컬이 영어로 부릅니다. 국제 버전이기 때문이죠. 영어 버전 보컬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이코 솔저 이 게임은 그 당시에 오락실에서 마루치 아라치라고 불렸던 게임입니다. 전혀 마루치 아라치랑 상관이 없는 게임인데 2인용 할 때 1P가 여자, 2P가 남자,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마루치 아라치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마루치 아라치라는 제목도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워낙에 어릴 때부터 마루치 아라치라는 이름을 자주 들으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했나요? 그냥 적혀있으면 적혀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린 순수했으니까요. 뽕짝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게임이 있을까요? I'm Sorry입니다. 1985년 포어랜드에서 만들었고요. 세가에서 유통을 했습니다. 이 게임 리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게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락실 장명 센스 이 시리즈에서 이 게임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 풍자 게임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I'm Sorry, 쏘리가 총리를 일본어 발음으로 읽으면은 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총리가 금괴를 모아서 자기네 집으로 가져가는 비리를 저지르는 비리 정치인을 풍자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일반 기와집이지만요, 다음 스테이지 가면은 저택으로 바뀌어있죠. 금을 많이 모아서 비자금을 많이 마련을 했고, 비리를 많이 저지르면 부자가 되는 거, 부자는 부럽지만 비리는 저지르면 안 되겠죠. 게임의 제목은 I'm Sorry지만요, 한국에서 제가 다닌 오락실에서 붙어있던 제목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붙어있었어요. 제목이 참 특이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게임을 플레이를 했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주일 선생님이 생각이 났잖아요. 국산 게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스테이지 여기잖아요.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부채를 휘두르는데 부채에 일장기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뭘까 하면서 그냥 생각만 하면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TV에서 만화가 나와도 다 우리나라 만화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이나믹 콩콩, 이 얘기 또 나오네. 다이나믹 콩콩 시리즈에서 만화책이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 표지를 딱 보면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이 만화는 우리나라 만화구나, 우리나라 만화 되게 잘 그리네, 재밌다, 그렇게 속으면서 어린 소년 시절을 보냈죠. 권법소년, 용소야 한국 만화인 줄 알았습니다. 날 속이다니 잊지 않겠다 그러고 보니 짝퉁 게임만 속은 게 아니었네요. 와, 만화책도 속았구나. 뭐 암튼 다시 이 게임 얘기로 돌아와서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말고 이주일이라고 적혀있는 오락실도 많았다고 합니다. 김일성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있었고요. 이 게임은 뽕짝이라는 음악에 못생긴 중년의 머리 큰 아저씨가 주인공이고요. 딱 이주일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혹은 이주일, 이 제목이 잘 어울리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 빼먹으면 서운할 겁니다. 이카리 1986년 SNK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50원 동전을 넣고 게임이 딱 시작할 때 이 장면이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제목은 이카리지만요, 그냥 봐도 그 당시에는 람보와 코만도라고 불렀습니다. 2인용도 가능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람보와 코만도, 한국에서는 정말 이 게임과 딱 맞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소년들의 주제 중에 하나가 람보하고 코만도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코만도가 이길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람보는 싸우는 거 보면은 칼이나 활 그런 걸로 싸우고 있는데 코만도는 그냥 화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코만도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은 누구라고 해야지 될까?
지금은 중립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람보의 승리죠. 시리즈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 게임은 2인용도 가능하지만 2인용을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총 쏘고 수류탄을 던지는 게임인데 우리 편이 발사한 수류탄에 내가 맞아 죽거든요. 와, 그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팀킬이 가능하다니. 더블 드래곤도 팀킬이 가능하지만 한 방에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수류탄 한 방에 목숨 하나가 날아가니까 와, 2인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2인용을 하면 우정 파괴가 자동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동전을 넣지 않은 상태일 때 데모 화면에서 우리 주인공들의 총알 쏘는 방향을 내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없이 구경만 하던 동네 꼬꼬마들은 이 게임 데모 화면 나오면은 빈 스틱을 이리저리 돌리던 그런 장면도 제 기억에는 남아있고요. 저도 돌려봤습니다. 은근히 재밌어요. 게임마다 포스터에 캐치프레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이 게임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파트너라도 쓰러뜨리겠다 입니다. 그러니까 팀킬이 가능했던 거죠. 이 게임에선 람보와 코만도가 절대 친해질 수 없었네요. 팀킬을 하니까요. 방심하면 뒤에서 날아오는 수류탄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안이라는 게임이고요. 1983년 썬소프트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음악만 들어도 정말 고전 게임의 오래된 게임이란 게 느껴집니다. 게임의 룰은 알파벳이 적혀있는 항아리를 다 먹는 거고요. 아라비안이라는 알파벳 순서대로 먹으면은 점수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알파벳 뭐 그런 거 알았나요? 항아리만 열심히 먹으러 다녔을 뿐입니다. 이 게임 제가 다니던 오락실에서는 신바트의 모험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플레이할 때쯤에는 저녁 시간에 신바트의 모험이라고 TV에서 애니메이션을 방영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두근두근 울렁울렁 가슴 뛰지만 무섭고도 두려워서 겁이 나지만 신바트야 오늘은 어디로 가나 우리 모두 듣고 싶다 얘기 보따리 아라비안 나라. 이 주제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신바트의 모험이라고 적혀있는 데도 있었지만 알라딘이라고 적혀있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왕자입니다. 공격은 발차기를 이용하고요. 하지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아니, 칼을 들고 있는데 왜 발차기를 하냐고요. 스테이지는 모두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인공인 왕자가 성 탑 꼭대기에 갇혀있는 공주를 구하러 간다는 내용입니다. 공주님을 구하면은 나름대로 짧게 엔딩이 있습니다. 양탄자를 타고 공주를 구출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죠. 이 장면 보면 알라딘이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네, 그 시절 게임답게 이렇게 무한 루프 게임이고요. 스테이지는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이 게임 제가 다닌 오락실에서는 50원에 2인용이 되던 게임이었습니다. 차이니즈 히어로 1984년도 컬처브레인에서 제작을 했고요. 유통은 타이토에서 했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 이 게임 인기가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대부분의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보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 1P는 제키, 2P는 리. 게임 시작할 때 여자 한 명이 잡혀가잖아요. 밍밍 공주인데 공주를 구하러 간다. 네, 그런 흔한 내용의 스토리를 가진 게임입니다. 문을 하나 지날 때마다 잡혀가는 밍밍 공주를 볼 수 있죠. 게임의 제목은 차이니즈 히어로.
하지만 당시 오락실에서 이 게임 제목은 왕서방 게임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중국 복장을 한 주인공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왕서방 게임 꽤 어울리고요. 주인공의 공격 방법 중에 주먹을 내지르면 커다란 주먹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이 게임 제목이 왕주먹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 고릴라가 등장했습니다. 이 등장하는 고릴라 때문에 고릴라 쿵푸라고 부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얍셉이 이렇게 돌에서 덤블링을 하기만 하면은 클리어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몇 판 안 먹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판, 7판 그 정도 되면은 저 방법이 안 통해요. 그래도 친구랑 게임할 때 친구가 이 게임을 잘 못한다 그럴 때는 야, 너 저 바위에서 덤블링만 해 그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는 덤블링을 할 수 있는 곳이 저 불이 붙어있는 뭐라고 하죠? 화롯대라고 해야지 되나? 거기서 덤블링을 무한으로 하면 됩니다. 대머리 아저씨가 등장했죠.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승려네요. 창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창으로 갑자기 훅 찌르잖아요. 아, 이러면은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마지막 스테이지고요. 모든 적을 무찌르면 공주님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고릴라가 등장할 땐 이렇게 캐릭터가 갑자기 작아지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고릴라가 자세히 보면은 외눈박이에요. 아이고, 불도 뿜는데 밟히면 죽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공주님은 구하는 걸 봐야겠죠. 이리와. 네, 공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한부부 게임이 되고요. 물론 난이도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활 쏘는 적들이 처음부터 살벌하게 화살을 발사하죠. 왕서방 게임이라고 하니까 이 게임이 또 떠오르네요. 벽돌 깨기 게임입니다. 썬더 앤 라이트닝 1990년 세타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이 게임도 주인공의 복장이 중국인 스타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중국인 스타일의 주인공이 나오면 그냥 왕서방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나 봅니다. 뭐 지금도 왕서방 그러면은 중국 사람 생각이 나죠. 그리고 노래도 뭐 아시잖아요. 비단장수 왕서방,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도 않겠어요. 알카노이드, 그 게임 이후로 벽돌 깨기 게임은 거의 다 잊혀져 갔는데 이 게임만큼은 그 당시에 오락실에서 매니아가 좀 많았어요. 인기가 많은 건 아닌데 하는 친구들은 또 이 게임 열심히 하더라고요. 벽돌 깨기 게임류가 보기보다 게임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템빨, 운빨이 좀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락실에서 이 게임 엔딩 본 적이 없습니다. 첫 판 보스만 클리어해도 꽤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한 판 클리어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죠. 1985년 일본 물산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테라크레스타. 이 게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보자마자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독수리 오형제. 네, 그 당시 아마 전국 모든 오락실에서 독수리 오형제라고 적혀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독수리 오형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임이고요.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즐길 때 저는 솔직히 독수리 오형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림은 많이 봤어요. 대충 주인공은 5명이고 무슨 새 옷을 입고 다닌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선이 불새가 된다, 이 정도. 이 게임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5개의 기체가 합체를 한다, 그러면 불새가 됩니다.
합체했는데 불새가 나온다. 그러면 뭐 독수리 오형제죠. 정말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처음 봤을 때는 형들이 5개의 기체를 딱 합체를 해서 불새가 되는 장면을 보면은 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불새가 된 후에는 무조건 이렇게 한 방을 맞아줘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개의 기체만 남거든요. 그래야지만 2개의 기체를 또 모아서 불새가 되고 다시 한 대 맞고 다시 2개를 모으고, 이게 게임의 요령입니다. 그리고 합체했다가 분리했을 때 3개의 기체가 있을 때를 제일 선호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4개잖아요. 3단 분리 때보다 4단 분리가 연사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연사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불새가 되기 위해 지나가는 어쩔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5호기 합체를 하면 마지막에 불새가 됩니다. 하지만 F자가 3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우니까 한 번 더 분리한 다음에 불새가 되는 거죠. 오락실 주인 아저씨의 센스 있는 원래의 게임 제목과 다른 오락실 제목 2편의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시절 게임들 원래의 제목과 다른 제목들 90년대는 몰라도요 80년대 그 시절에는 100%입니다. 게임 제목은 틀렸지만 그래도 뭔가 재미도 있고 시대도 반영하고 사람 냄새도 나고, 이런 제목은 한국에서만 있었을까요? 영어를 안 쓰는 나라에서도 우리랑 비슷하게 제목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비영어권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제목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관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관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